반갑습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이병준입니다. 자, 오늘은 시작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되뇌어 보시고요. 입으로 같이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갓난아기 때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린아이일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자녀는 노예처럼 부려먹어라. 자, 정리해 볼까요? 갓난아기 때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린아이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자녀는 노예처럼 부려먹어라. 자, 어떻게 통쾌하십니까? 가끔씩 이 강연 현장에서 요거를 이렇게 되뇌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하면요, 정말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쏙 드는 부분이 맨 끝에 노예처럼 부려먹어라, 이런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 발달 단계에 따른 이 자녀 교육의 어떤 태도,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노예처럼 부려먹으라 라고 이 얘기를 하면 뭐 어떤 쪽에서는 이가 아동학대 아니냐라고 반문할 분도 있겠지만, 이 사고체제 발달, 이 발달 단계 이론에 따르면 노예처럼 부려먹을 시기는 이미 어린 애가 아니라 어른의 반열에 올라서 있는, 아이는 능력과 자발성과 인성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가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부려먹는다는 표현을 썼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자발성이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보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그 자발성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또 주변의 어떤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나아가서 이 사회나 국가나 나라에까지, 온 세계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켜라, 이런 걸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죠. 자, 어쨌든 자녀를 대하는 부모는 이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도록 처리를 하셔야 된다.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양육과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자,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이 발달 이론들은요, 대부분 구닥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2000년 이전에 나왔던 이론들이었고요. 지금처럼 2020년이 된 시점에서 보면 전혀 아이들하고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에 AI, 또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폰이 몸의 일부가 된 아이들, 그 세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 세대에는 맞지 않는 이론이고요. 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조숙했는지를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요, 아이를 다루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유치원만 들어가도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대들고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미 감당 불가가 될 수 있죠. 자, 어릴 때는 이렇게 발달 단계란 용어를 쓰고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는 생애 주기 또는 인생 주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뭐 전문 용어를 안 쓰더라도 인생을 4계절로 나누어서 보통 설명을 하는, 봄의 계절이 있고 여름의 계절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더라, 인생에도 그렇게 단계가 있더라 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들이죠. 또 교육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콜버그의 도덕 발달론, 뭐 피아제의 발달 이론들, 이런 것들 꽤 아마 들었던 기억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 쪽과 이 상담학 쪽에서, 심리학 쪽에서 같이 인간에게는 발달 단계가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겠고요. 그 발달 이론 중에 가장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에릭 에릭슨의 인생 8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어떤 이론이 우리에게 그래도 잘 알려진 것은 발달 수행 단계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면 1단계, 제가 오늘 제시할 단계는 이 전능자적 사고를 1단계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1대의 이 발달 과업은 신뢰와 불신 과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주는 이제 엄마, 요즘은 엄마라는 말에 국한하지 않고 프라이머리 케어러라고 해서 1차 양육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어쨌든 자신을 주로 돌봐주는 1차 양육자의 태도, 또 적절한 돌봄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는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어 있다. 좋은 자극을 받으면 이 베이직 트러스트가 형성이 되어서 자신과 또 주변 사람과 나아가서는 사회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믿게 되는데, 요 시기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이 베이직 트러스트가 망가져서 사람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이 1단계, 첫 단계, 에릭 에릭슨의 첫 단계는 신뢰냐 불신이냐 이렇게 갈라지죠. 흔히 부부 상담에서 이 의부증과 의처증, 의심하는 이런 현상은 바로 이 1단계에서 베이직 트러스트를 형성하지 못해서 생긴 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 그 정신 레벨은 딱 그 단계에 고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저는요, 여기서 발달 단계를 한 3단계로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8단계 너무 복잡하고요. 특히 또 자녀들을 다루는 이론에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또 훨씬 편하겠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전능자적 사고의 단계. 그러니까 아이는 전능자가 되는 그 시기가 된다는 뜻이고 황제처럼 군림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의무는 0%, 그리고 권리만 100%가 되는, 그래서 영유아기를 보통 포함을 하지만 저는 이걸 좀 낮추어서 영아기 정도까지, 한 갓난아기 정도까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높게 잡더라도 한 돌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보셔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자, 이 단계는요, 이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이 일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대상관계 이론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대상관계 이론하고 맥을 같이 하는 이론들이 애착 이론들, 자,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초기 양육자, 돌봐주는 엄마하고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는 결정적 시기, 즉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돌봄, 적절한 양육, 적절한 교육이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이론들이 되죠. 그래서 그 결정적 시기에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 부분이 펑크가 나게 되면 일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이론들입니다. 아마 이 애착과 대상관계 이론에서 한국 부모들의 점수는 거의 세계 최고라고 저는 가히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 돌보고 아이를 잘 챙겨주고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한국 부모들이 최고인데요. 자, 문제는 어른이 돼서도 이게 계속된다는 게 문제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 정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갓난아기 때 했던 그 사랑의 방식을 계속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가는 게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자, 어쨌든 특히 요즘 이 젊은 부부들을 보면요, 아이들을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 진짜 지극정성이고 또 특별한 어떤 현상 중에 한 가지는 이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고 또 남자들 세계에서도 이게 아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휴일에 마트에 가보시면 아기를 안에 이렇게 안고 다니는, 앞으로 이렇게 대체로 보시면 엄마와 아빠 중에 거의 요즘은 100% 남자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KTX 역마다 또 웬만한 이 공중시설의 남자 화장실에는요, 기저귀 교환대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요 시기, 전능자적 사고의 시기는요, 아기는 황제가 되고 전능자가 되고 밑에 부모는 신하나 무술이나 종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사실 부모는 이렇게 아이하고 관계에서 스스로가 내려와서 아이를 하늘처럼 모시는 이런 시간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자발성이 바탕이 되고 있고 사랑이 바탕이 되고 있는, 그래서 아이는 원하기만 하면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요,
이때 아이는 정말 완전한 독재자가 되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임금을 모시는 신하도 등청을 하고 퇴청도 하고, 혹시 등청을 못했는데 임금이 왜 안 왔는가 물어보았더니 어디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막 의를 보내서 약도 지어주고 치료를 해주게 하는, 그러면서 막 감동해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 황제는 아주 독재자 중에 독재고요. 뭐 그런 신하에 대한 어떤 배려나 사랑이나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100%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가 느끼는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The world is my oyster. 세상은 굴과 같다 라고 표현하는, 아마 이제 이게 우리 뉘앙스에는 뭐 바로 다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 굴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네 마음껏 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 world is my oyster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는요, 전능자기 때문에 아이는 원하기만 하면 다 채워진다는 거죠. 그것도 울음이라는 도구 하나만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좋은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 얘가 배가 고픈지, 질펀하게 싸놓았는지, 뭔가 어디가 불편한 건지, 놀아달라고 하는 건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그 메시지를 해석하고 거기에 적절한 돌봄을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여유롭고 가장 행복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 그 상태가 바로 그때일 겁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알아서 찌찌 먹여주고 갈아주고 채워주고 트림시켜주고 온도와 습도를 다 맞춰주고 목욕까지 시켜주고, 정말 최고로 행복할 때가 아닐까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숨어 있더라. 이 프로이트는 이것을 모태회귀 본능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사람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슬프거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엄마의 뱃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들어있더라 라고 하고요. 또 사람이 하룻밤에 잠을 잘 때 한 5번 정도의 이 자세를 바꾸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치 엄마의 태 속에 있었던 모양처럼 이렇게 몸을 옆으로 웅크리고 두 손을 안쪽으로 꼭 껴안은 채 이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태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전능자적 사고의 요 시기는요, 가장 중요한 과업이 애착입니다. 이 애착 형성 여부에 따라서 자아상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자, 좋은 돌봄을 통해서 애착 형성에 성공하면 긍정적 자아상, 부적절한 돌봄이나 누락된 돌봄, 때론 학대까지 막 이렇게, 그래서 똥을 싸지러 놨는데 긍댕이를 막 찰싹찰싹 때리면서 어이구 지겨워 못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 아이는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게 요 이론들입니다. 한국에서 이 부모 자녀 자식 관계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훨씬 더 이렇게 진하고 강한 이유는 바로 이 애착 형성이 어머니와 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기만 해도 생존 자체가 급한 시대였고, 이 부모님들은 살아남는 게 중요한 시대였고, 특히 남자들은 처자식을 굶기지 않아야 된다, 이 경제적 책임을 지는 일에 올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자식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특히 어머니들하고 이 자식들하고의 관계가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됐었는데요. 아마 요즘 상황이라면 조금씩은 달라졌겠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아이들에 관한 한 정말 엄마 이상으로 잘 돌봐주는 아빠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엄마 하고 울던 애들이 요즘은 아빠 하고 울면서 아빠 품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것도 대상관계 이론으로 보면 엄마 대신 아빠가 굿 오브젝트, 좋은 대상이 됐기 때문에 아이는 그렇게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죠. 자, 요 시기에서 결정적 시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애착 이론이나 이 대상관계 이론이 나오기 이전에 이 결정적 시기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던 이론들이 각인 이론, 임프린트였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반지라는 책으로 유명하고요.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았던 이 생물학자 콘라도 로렌츠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연구를 해냈던 거죠. 그래서 동물의 새끼들을 연구를 했는데 동물들은 종류에 따라서 처음 보는 대상을 각인시키더라. 즉 자기 엄마로 각인하더라. 이런 종류들이 들어있죠.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몰라도 1996년이었던가요? 그때 이 개봉되었던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에이미가 호숫가에서 거위알을 집에다 갖다 놓게 되는데요. 마침 그 부화될 그 시점에 그걸 구경하게 되는데, 자, 이 각인 이론에서는요, 이 새끼 거위가 알을 깨고 나와서 처음으로 본 대상을 어미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위가 이 에이미를, 사람을 어미인 줄 알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진풍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 거위를 보내야 될 시점에 주인공만 따라다니니까 이게 안 돼서 나중에 경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을 하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했다. 뭐 그런 아주 오래된 저도 기억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이 영화가 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결정적인 시기에 한번 형성된 것은 죽을 때까지 간다는 이론이었고, 또 그 결정적 시기에 펑크가 난 부분은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나중에 애착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어쨌든 갓난아기 때의 충분한 돌봄은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2번, 3번, 4번,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아이가 충분히 전능자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관계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캇은요, 이 시기에 전능자가 되보는 충분한 경험을 한 아이는 나중에 자신이 전능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 시기에 전능자적 사고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일생을 걸쳐서 그 전능자가 되는 경험을 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자, 뭐 다음 시간에도 2번째, 3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은 첫 단계 전능자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구호 외치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갓난아기 때는 황제처럼 놀아주고,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자녀는 노예처럼 부려먹어라.